와, 오늘로써 50회차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끙끙 앓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회차군요. 이게 다 여러분 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기세로 100회차까지 고! 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전화통화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참, 듣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팀장입니다. 네, 저 김수희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보험 가입하려고요. 저희 아버지 병원에서 MRI 찍었는데 별 이상은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검사 좀 해본다고 하시네요. 아, 잘 됐네요. 그런데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네. 그럼요. 또 가입했는데 보험금도 못 받고 막 해지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지의무 위반이다 다들 뭐라고들 하는데요. 아니,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주변들이라고 해봤자 그냥 일반인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 엄마들. 전 전문가니까요. 믿고 맡겨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휴, 제가 다 걱정되네요. 이 전문가님 도대체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이 전문가분의 얘기를 더 들어보기 전에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까요?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죠. 보험회사라는 꼴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공을 넣으면 보험금을 줍니다. 여기 고객에게 고지사항을 올바르게 고지하도록 안내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 설계사죠. 꼴대인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제일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점검하는 최초의 언더라이터입니다. 그러니 골키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고지의무를 위반한 고객이 있습니다. 이 고객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유무, 해지권 제척기간의 경과, 고지의무 위반의 악의가 없음 등을 입증해 꼴대로 골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공 하나 더 주세요. 슛! 바로 이렇게 골키퍼를 날려버리는 거죠.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다들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금을 받는다, 못 받는다만 다루지만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죠. 설계사 입장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바라보면 설계사는 공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실무에서 만나는 많은 설계사분들이 이에 대한 대비 없이 나약하게 벌껴벗겨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사를 노리고 공을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험금 받는 두 번째 방법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 그 전문가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검사 좀 해본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을 왜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의사로부터 검진을 받고 괜찮은데 좀 두고 봅시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의심소견이 있거나 추적 관찰하자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병원 기록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끝에 보면 further evalu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평가, 즉 분명히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가 문제되지 않나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과 두 번째, 최근 1년 이내 추가 검사에 걸리지 않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질병 의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1년 내의 추가 검사 역시 추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 않나요? 확정 진단도 나오지 않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지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병원 기록은 사실 소견서입니다. 상급 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로컬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죠. 질병 의심 소견인데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가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더 큰 병원으로 모시려고 아까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서울의 대학병원에 갑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이 검사일이 또 보험 가입 전입니다. 이걸 1년 이내의 추가 검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죠. 거기다가 약도 30일분 처방이 나갔습니다. 완벽한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사실 증세에 보면 말을 어눌하게 하는 어둔증과 삼킴장애, 즉 연화장애가 있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꽤 심한 경우라서 보험을 가입시키기 전에 주의해서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어쨌든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는 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고 피보험자는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지급 거절되었죠. 지급 거절은 물론이고 계약도 해지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대한 사건의 전조였을 뿐입니다. 또 가입했는데 보험금도 못 받고 막 해지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지 의무 위반이다 다들 뭐라고들 하는데요. 아니, 주변 분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주변틀이라고 해봤자 그냥 일반인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 엄마들. 전 전문가니까요. 믿고 맡겨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치채셨겠지만 통화 중에 전문가님께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 확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분명치 않지만 다른 녹취분에서는 매우 확실합니다. 이 외에도 3개의 녹취가 있었는데 2개는 가입 전, 1개는 가입 후였습니다. 가입 후인 마지막 1개에서조차 본인이 보험금 지급을 확답했다는 걸 또 시인하시더군요. 이 사건의 끝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제가 제일 처음 만든 영상의 설계사처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전문가님이 뭔가 좀 어설프다 싶어서 알아보니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더군요. 처음이던 아니면 연차가 있던 간에 설계사 입장에서 고지 의무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연차가 쌓여도 아차하는 순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를 대하는 바른 태도의 2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WS의 손철수 팀장의 경우입니다. 자, 7일인지 6일인지를 고객에게 묻고 있네요.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투약 기록을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매우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고지 의무 위반인지를 말로만 듣고 판단한 후에 가입시킵니다. 근데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를 결정 내릴 때는 문서로 하죠. 거기서 심한 괴리가 생깁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상담을 의뢰하셨던 분입니다. 고지 의무에 관한 걸 물어보셨는데 대화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내 실수로 보상을 못 받으실까봐 가끔은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접하는 많은 건들에서 녹취당하신 설계사들을 보면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차가 쌓였는데도 혹시라도 고객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저도 허세, 과장, 근거 없는 자신만만함 이런 게 만연해 있던 보상업계에 있다 보니 이런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계약을 하는 사람처럼 아직도 저런 태도를 갖고 계신 분을 보게 되니 왠지 모르게 숙연해집니다. 그렇죠. 손철수 씨처럼 철저하게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첫 계약 때처럼 말이죠.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의사가 괜찮은데 좀 두고 봅시다 라고 얘기했다면 일단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추가 검사,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를 말로만 듣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결국 문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연차가 쌓였다고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때부터가 내리막입니다. 저번 태아보험 영상편에 의도적인 오류와 비의도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찾아서 지적해 주십시오. 블로그, 유튜브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근재, 면책권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